저희가 김병기 원내대표 관련한 의혹들을 이른 시점부터 다 전해드리지는 않았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여러 가지 의혹 보도가 여러 군데에서 터져 나왔는데 저희가 그걸 하나하나 다 보내드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문제가 좀 커졌고 그래서 저희가 보내드리고 있는데 이걸 저희가 지금 타임라인으로 정리를 해보니까요. 김병기 원내대표 관련한 의혹은 전직 보좌진들이 제보를 하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김병기 원내대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지난해 12월에 의원실 보좌진 6명이 면직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저 6명이 운영하고 있는 메신저 방이 굉장히 부적절한 대화들이 많이 이루어져서 그걸 김병기 원내대표가 보고 직권면직을 했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 올해 6월에 김병기 원내대표가 원내대표 선거에 출마했을 때 그때부터 의혹이 불거지기 시작했습니다. 보좌진들이 아들의 취업 특혜 의혹부터 먼저 이야기를 꺼냈고요. 그러자 7월에 김병기 원내대표가 내용 증명을 보내면서 대응을 했고 그 뒤에 9월에는 차남 대학 특혜 의혹을 또 꺼내 들으니까 그 다음 날에는 쿠팡 박대준 전 대표를 만납니다. 김병기 원내대표가 여기서 만나서 박대준 전 대표에게 했다는 그 말이 우리 전 보좌진이 너희 회사에 가 있는데 불이익을 줘야 될 것 같다는 취지로 말을 했다는 것이 전 보좌진들의 주장입니다. 실제로 11월경에 전 보좌진 B 씨는 해고가 됐다고 합니다. 자, 옛 보좌진들이 다른 데서 우리를 일하지 못하게 해코지를 하고 있다. 김병기 원내대표가 해코지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김병기 원내대표는 평상시 사이가 좋았던 그때의 이야기가 갑질로 둔갑됐다. 이렇게 폭로전이 시작되고 있고 진흙탕 싸움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김병기 원내대표가 쿠팡 박대준 전 대표를 만난 게 알려지면서 본격적으로 싸움이 시작된 걸로 보입니다. 관련된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박 대표가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의 오찬에서 수상한 청탁을 받았던 정황이 세상에 드러났다. 민병기 쿠팡 부사장께서 자리에 함께했다. 맞습니까? 네, 저도 배석했습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여기에 대해서 대관 담당은 나가 계시라 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본인 보고 이야기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김병기 대표가 나가 있으라 했던가요? 잠깐 제가 아니 말을 발휘하세요. 나가 있으라 했던가요? 아니면은 본인이 전화 받고 그냥 나간 건가요? 정인이십니다. 정확하게 계셔야 됩니다. 네, 잠깐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랬던 것 같다니 그 어떤 얘기입니까? 원내대표 같은 사람 자주 봅니까? 거대 여당에 원내대표를 만나는데 그 기억이 없어요? 이거 정확하게 해주셔야 쿠팡 사태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대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우리가 양도구역인지 어떻게 합니까? 제가 일부러 감추는 게 아니고요. 강전혜 대변인님, 네. 김병기 원내대표는 전직 보좌관들이 내 이름을 팔고 다니니까 주의를 준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만남이 뭔가 기폭제가 된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김병기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박대준 전 대표와 둘이 독대를 했었던 것에 대해서 인정을 하지만 그 자리에서 전직 보좌관들을 해고하라든지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아마 근데 이 부분은요. 업무방해라든지 이런 형태로서 수사가 이루어지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 문제는 우리가 오늘도 앞에서 쿠팡 사태에 대해서 길게 다루지 않았습니까? 김병기 원내대표는 박대준 전 대표가 본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해줘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본인이 전직 본인 보좌관들에 대해서 해고 같은 것을 요청한 적이 없다라고 박대준 전 대표가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줘야만 본인이 이 혐의점을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예. 바로 그런 지점이 있기 때문에 원내대표로서 그리고 의원으로서 굉장히 부적절한 처신들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결국에는 아마도 진흙탕 싸움이 형사적으로 민사적으로 재판을 가게 될 것이라고 보이지만 원내대표 입장에서 그리고 삼선 의원으로서 본인이 국민들에 대해서 정치적인 책임감을 보여줘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예, 최준봉 교수님, 근데 저는 이게 궁금해요. 그러니까 김병기 원내대표가 자꾸 본인에 대한 전직 보좌진들로부터의 의혹이 제기가 되니까 지난해 12월에 이들이 직권 면직될 수밖에 없었던 원인을 공개하겠다라면서 그 비밀 텔레그램방을 공개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 때문에 더 시끄러워진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과연 좀 적절한 대응이었는가, 좀 무리하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 입장에서는 그걸 좀 모면하기 위해서 그렇게 공개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그 텔레그램 내용 중에 부적절한 부분이 있으면 그것도 그분들은 책임져야 될 거예요. 그러나 그게 공개된다고 해서 본인이 지금까지 했던 일들, 뭐 의혹이라고 지금 얘기할게요. 뭐 조사가 안 된 상태니까 그런 의혹들이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게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보좌진들이 나눈 내용 중에 부적절한 내용이나 아니면 뭐 특정 여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이런 부분들은 법적으로 처벌받을 있으면 처벌받겠죠. 근데 네. 그걸 공개한다고 한들 본인이 지금까지 나온 여러 의혹들이 완전히 사라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 선택을 잘못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그걸 뭐 공개해서 완전히 본인의 의혹이 사라질 수 있는 거라면 그걸 공개할 이유가 있겠지만 그게 그렇게 되는 문제는 아니라고 보이잖아요, 예. 지금. 그러니까 저는 그 부분은 잘못 선택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고 만약에 텔레그램 안에 대화 내용이 문제가 있다면 그건 그것대로 처리할 문제이고요. 김병기 원내대표는 지금 나온 의혹들에 대해서 해명하는 것이 명쾌하게 국민들에게 납득될 내용들은 별로 없는 걸로 보여져요. 그래서 좀 아쉬운 부분이고요. 이제 해명을 하면 할수록 또 조금 더 어려움으로 빠지는 것 같아서 이런 부분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 텔레그램 캡처본을 공개한 것에 대해서 어제 보좌진들도 입장을 냈습니다. 이 김병기 원내대표가 김민석 총리 그리고 김병주 의원이 인기 영합에 빠져서 허위를 말한다고 원색적으로 욕설을 했다. 이런 사실도 이런 주장도 전해졌고요. 그리고 대통령과 총리, 타 의원들을 욕한 것도 있는데 못 알려드려서 안타깝다. 이런 말도 전했습니다. 윤기찬 부위원장님. 이렇게 되면 김 원내대표가 원한다면 내용을 더 공개하겠다라고까지 했습니다. 뭐가 더 나올 걸로 보십니까? 근데 이제 김병기 원내대표가 공개한 그 텔레그램 방의 내용을 보면 예. 대부분 이제 이 진영 친화적인 부분이 없잖아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뭐 계엄에 대해서 희화화했다. 그리고 뭐 누가 잡혀가지 않을까라고 약간 바람 듯한 이런 취지의 문헌들이 있었죠. 이 네네. 부분은 진영 내에서 그 사람들을 공격하기를 원하는 듯한 이런 취지의 공개였다라는 오해를 살만해요. 그러니까 저게 그 대화 나눈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90% 이상이 업무적인 내용이었고 또 다른 김병기 원내대표가 또 다른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서로 평가한 내용들이 있다. 예. 그것까지 공개하게 되면 이거 진영 친화적인 부분이 희색되는 거죠. 그래서 아마 그런 취지의 얘기인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 김병기 원내대표 측이 좀 실수했다라고 보는 이유가 저게 몇 사람이 대화를 주고받았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본인에 대해서 계속 뭐 폭로한다고 본인이 의심하는 사람은 전부 다가 아닐 겁니다. 그중에 일부 뭐 보좌관 출신일 거예요. 그럼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죠? 나머지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 그냥 있었다는 것 자체만 갖고도 좌표가 찍힌 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국회 관련돼서 또는 공직에 과연 취업을 할 수 있을까요? 이런 취지에 본인의 어떤 목적을 위해서 너무 많은 희생을 초래해도 예. 전혀 개의치 않는다는 겁니다. 저거 윗사람의 태도가 전혀 아닌 거죠. 그리고 뭐 보좌관 했던 분들하고 이렇게 서로 맞대응하고 싸움한다는 것 자체도 국민께 좋아 보이지 않는데 네. 저렇게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본인의 어떤 뭐 싸움의 입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저런 것까지 한다. 저는 개인적으로 좀 정치적으로도 많이 희생이 컸겠다 이런 생각합니다. 예, 텔레그램 공개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었고요. 그런데 이런 진실 공방 사이에 사실 본질은 김 원내대표가 이해 충돌 행위를 했는지 그리고 갑질을 했는지 이 부분일 겁니다. 지금까지 나왔던 의혹들, 앞서 나온 새로운 의혹들 말고 이 전에 제기된 것들 하나씩 짚어보면 대한항공 호텔 숙박권을 제공받았다는 의혹이고요. 70만 원 상당이라고 전해졌죠. 그리고 대한항공 공항에서 의전 특혜를 받았다라는 의혹, 또 대학병원에서 가족진료 특혜를 받았다, 또 앞서 말씀드렸던 김병기 원내대표 배우자의 업무 추진비 유용 의혹까지 있습니다. 성치훈 부대변인님, 네. 그러다 보니까 야당에서 이런 비판이 나왔어요.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의 이야기인데 김 원내대표가 보좌관을 탓하는 이런 전체적인 흐름이 마치 박나래 사건과 닮았다라고 이야기를 했네요. 뭐 함께 일하던 사람들의 폭로로 지금 문제가 되고 있으니까 뭐 닮은 꼴이라기보단 거의 같은 구조라고 볼 수 같은 있겠죠. 구조. 같이 예. 일하던 사람들이 무서운 이유는 특히나 그 국회 보좌진들은 의원의 속속들이 뭐 사적인 일정까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악의적으로 작정하고 뭔가 폭로를 하기 시작하면 모든 걸 다 공개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김병기 원내대표가 글쎄요 어떤 전략을 갖고 이거를 지금 대처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보좌진들의 뭐 선이었다. 보좌진들도 뭐 함께 사용했다. 약간 보좌진 탓을 하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보좌진 공격까지 하고 있거든요. 그럼 보좌진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전직 보좌진들이 당연히 그리고 지금 전직 보좌진들은 변호사인 걸로 알고 있는데 변호사까지 있는 사람들이 과연 이거를 그냥 호락호락 당하고만 있을까요? 더 강하게 맞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병기 원내대표가 정말 약간 보좌진의 탓으로 돌리고 싶었으면 보좌진을 감싸거나 어떻게든 보좌진을 설득하기 위해 노력을 했었어야 되는데 예. 보좌진을 공격하면서 이런 식으로 본인의 입장을 표명하다 보니까 당연히 보좌진 입장에서는 강한 반발이 있을 수밖에 없고 아까 잠깐 다뤘던 전 텔레그램 그 대화방 공개가 매우 패착이었다고 봅니다. 그걸 공개했을 때 사실 덕내 여론도 많이 바뀌었거든요. 이전에 숙박권 유용 의혹이나 이런 것만 나왔을 때는 그거 뭐 민주당 의원만 썼겠어? 국민의힘 의원도 썼을 걸 이런 생각이 많이 나오다가 예. 텔레그램방을 공개하고 나니까 이렇게 되면 보좌진들은 정말 속속들이 다 알고 있어서 다 공개할 텐데 이건 쉽지 않을 텐데라는 부정적인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지금까지 뭐 나온 걸로만 봤을 때는 김병기 원내대표가 좀 자충수를 많이 두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당내 여론이 바뀌는 것 같다. 이 말씀을 주셨는데 정청래 대표의 이 말도 의미심장하게 들렸습니다. 들어보시죠. 어제 통화를 했습니다. 김병기 원내대표께서 저에게 전화를 하셨고 국민과 당원들께 송구하다는 취지로 그리고 또 저에게도 송구하다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라는 자리는 실로 막중한 자리입니다. 본인도 아마 고심이 클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도 이 사태에 대해서 매우 심각하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당 대표로서 국민 여러분들께 정말 죄송하고 송구스럽습니다. 사과드립니다. 며칠 후에 원내대표께서 정리된 입장을 발표한다고 하니 저는 그때까지 지켜보겠습니다. 성부 대변인은 정청래 대표의 저 말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글쎄요, 그 심각하게 보고 있다. 그리고 그 대신에 원내대표에게 시간을 좀 준다는 메시지로 들렸는데요. 그럴 예. 수밖에 없는 게 만약에 김병기 원내대표가 임명직이었다면 바로 거치에 대해서 당대표가 결정을 했을 겁니다. 근데 원내대표라는 자리 자체가 원래 의원들이 뽑는 자리이고 그리고 우리 당 같은 경우는 지난 원내대표 선거 때부터 당원 투표까지 들어갔거든요. 예. 그러니까 당원과 의원들이 뽑은 사람이기 때문에 당대표가 뭔가 거취를 함부로 뭔가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내대표는 선출직이기 때문에 본인이 좀 거취 결정을 고민을 하고 스스로 뭔가 입장을 발표할 때까지 시간을 주되 그러면서도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거는 당 지도부, 당 대표 입장에서도 이거는 그냥 가볍게 넘어갈 사안이 아니라고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예. 때문에 김병기 원내대표가 뭐 지금 각각 나오는 얘기를 들어보면 며칠간 조만간 입장을 낼 걸로 보이는데 저는 지금 당장 내야 된다고 보거든요. 빨리 입장을 내는 것이 당이나 지금 이재명 정부에도 피해를 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거치 고민이 당대표의 메시지를 통해서 나왔으니 좀 빨리 좀 결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최 교수님, 근데 일각에서는 이런 시각도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뭐 병청 갈등 이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투톱 간의 갈등이 좀 불거졌던 때도 있었는데 이런 상황에 정청래 대표가 선긋기를 황급하게 들어가는 것 같다라는 분석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근데 사실 이제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는 선긋기를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게 한두 건 처음에 나왔을 때만 해도 뭐 어느 정도 그냥 넘어갈 수도 있겠다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이게 지금 일파만파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앞으로 더 나올 수도 있어요. 모르겠어요. 전 모르겠는데 그랬을 경우에 이게 당이나 정부에 미칠 영향은 이거는 상상을 초월하는 영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이거는 뭐 당연히 해야 된다고 저는 봐요.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는 저런 표현, 사과의 표현도 그렇고 송구하다는 표현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심각하게 보고 있다. 이 부분도 저는 당연히 해야 될 발언이라고 생각해요. 만약에 저 기자회견에 정청래 대표가 혹시나 뭐 감싸는 듯한 표현은 그건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건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갈등의 문제가 이제는 주요 이슈가 아니에요. 이거는 김병기 원내대표가 스스로 해결할 문제고 스스로 결정해야 될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예. 이거는 뭐 두 사람의 갈등의 문제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예요. 뭐 그전까지 이런 이슈가 나오기 전까지는 그런 게 이슈가 될 수 있지만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김병기 원내대표가 현명한 판단을 하길 바랄 뿐입니다. 네, 이 사건 관련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정청래 대표가 어제 기자회견 과정에서 김병기 원내대표에 대해서 부적절하다 이렇게 사과를 한 거거든요. 그런데 장경태 의원의 성추행 사건
사건과 관련해서는 기자의 질문에 대해서 매체를 문제 제기하면서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최민희 과방위원장 같은 경우에도 정청래 대표와 굉장히 가까운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뭐 결국 국감 시즌에 딸이 결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축의금 논란이 있었지만 유야무야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정청래 대표가 다른 본인과 가까운 사람들에 대해서는 언급을 자제하면서 왜 김병기 원내대표에 대해서는 본인의 입장이 나오기도 전에 먼저 저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지도 좀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김 원내대표가 다음 주 화요일쯤 입장을 밝힐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지켜보시죠.